그다음에 우리 저 권 과장님, 전 과장님이신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브리핑을 해주실 우리 최홍희 팀장은 최광희 저 팀장은 교사리가 고향이시고 동화학교 다니다가 이제 충주로 왔는데 오늘 수고를 많이 할 건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일단은 여기가 오창 과학단지인 걸 다 알고 계시죠? 오창 과학단지가 시작된 게 40년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1986년도에 충청북도 주명덕 지사님이 먼저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를 구성해보자 한 취지로 검토하시다가 1991년도에 그 당시 상공부에서 국토개발 계획에 이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능하다 해서 1992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당초에 여기가 청주 테크노빌이라는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오창 과학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가 이게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심 있으신 공원을 말씀드리자면 이 오창 과학단지에는 현재 공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녹지가 있는데 공원 면적은 83만 제곱미터고요. 녹지 면적은 12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학단지 면적에서 약 20%가 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그 과학단지 녹지 현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오늘 오신 오창 문화휴식공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95년도에 그 항공 사진입니다. 저 이번에 그 여러분께 한번 자료 드리려고 이거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곳이 방죽이었고요. 주변이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창 과학단지 만들 때 이 방죽을 살리면서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창 문화휴식공원의 면적은 15만 7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께서 사업비를 얼마 정도 투입했나를 이제 어제 문의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30년 전이라서 사업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현재 저희가 이 정도 면적을 할 때 들어가는 그 공원 조성 사업비가 대략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해 보면은 그 당시도 한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저수지 면적은 2만 6천 제곱미터고요. 그 안에 뭐 음수대, 뭐 화장실 2개소, 데크, 뭐 놀이터, 야외 학습장 정도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창 문화휴식공원의 어떤 주된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저희 청주시에서 공원 관리하는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현재 347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은 289만 제곱미터입니다. 듣겠습니다. 철도 한번 유치해 주세요. 철도 유치! 아니 흘러는 말 못해. 쭉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우두머리는 응? 늑대는 잡았어? 안녕하세요. 우리 관장님.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이 호수 도서관 미술관의 관장님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원에서 오신 귀한 분들. 이렇게 귀하신 여기도 봐주세요. 저는 여기 수산전 뮤지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관장 송기선 부장입니다. 오늘 보훈발전협의회 여러분들 여기 뮤지엄 방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여기는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하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의 안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인데 여기 1층은 로비하고 체험 교육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투어를 하실 2층은 가스 안전 체험관하고 수소 안전 홍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시 투어는 풀 투어로 해서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 액화 석유가스는 석유에서 추출한 가스의 압력을 내 액체 상태로 만들고 사용할 때는 기체가 되는데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250배 커져요. LPG는 자동차나 섞인 가스통에 충전되며 여러분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어요. 두 번째 LNG입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메탄을 냉각해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데 네,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가요? 네, X로 이동하셨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수소 에너지 그리고 화면에 있는 캠핑장 이 세 곳에서 일어나는 가스 사고 사례와 가스 안전 수칙들을 재미있는 영상과 게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테이블은 터치가 가능하신 멀티 테이블로 영상 중간중간 터치를 통해 게임도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공간 주방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이 교수님께서 저희 진천군이 어떻게 준비하는 우리 기회실 식구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오늘 그 전국에서도 가장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주민의 그 만족도가 높은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시범 지역인 진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주역이신 군수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진천군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전국에서 주목받는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듣고 배우고 질문하면서 향후 보훈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군수님은 이번이 이제 3선째신데 제가 차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그 모범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 지방 행정에 아주 수반 노릇을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이분의 그 리더십이나 비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상문 회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천 군수로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3선 군수를 했고요. 또 국민으로부터 3번씩 선택을 받는 큰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 선택도 충청도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일 정도로 국민들이 저를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람차고 행복한 군수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나오는 수세 7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겁니다. 산림청 돈 받아갖고 숙가마 15개 했어요. 15개면 24시간 운영이 돼요. 그 다음에 바베큐 식당, 콘도, 글램핑장. 여기 저수지 옆에 콘도 글램핑장이 있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그 매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제2의 농다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은하고 같은 지역이 백곡 지역입니다. 백곡 지역이 면적이 가장 큰데 인구는 진천군 인구 전체 인구의 3%가 안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해갖고 백곡 면민들 다 먹고 살으라고 이거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상주 인구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했는데 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활 인구를 많이 넓히잖아요. 생활 인구가 많이 나오면 거기서 잡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도 국내 인구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마 보험 같은 경우가 노인 비율이 아마 40%가 넘을 겁니다. 관광지 개발을 하고 뭐 생활 인구를 많이 올리고 시설을 확충하고 이래서는 외국 사람 써야 돼. 그렇게 하고 발전 방향을 잡는다면은 저기로 잡아야 되겠다. 상주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3가지 기적까지는 한 거고요. 4번째 기적은 우리가 재정이 우리가 군단위 중에서 우리가 아까 주민들의 문화욕구 같은 거에서 군립교향악단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충청도 내에서 또 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그 같은 공연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중요한 건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주민들한테 잘 들어가야 돼요. 우리 복지 부분에서도 우리 진천군이 복지해 주는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대장사가 나서 활동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 얘기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 의료와 어르신들 돌봄을 같이 묶어서 어르신분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어떤 거냐?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 무지개 힘들어요. 아프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옵니다. 간호사가 쫓아옵니다. 처방을 해주면은 약사가 약을 줍니다. 또 밥 먹을 수 없으면 영양사가 또 밥도 해주고요. 또 심지어 심심하면 말법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보다 더 낫다 군청이. 근데 우리는 2019년서부터 이 사업을 13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하게 하고 좋아하는 게 통합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입원을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다시 잘 안 갑니다. 근데 아파갖고 병원에 가는 노인들 비율이 늘었는데 진천군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보자 일본에서도 오고 지자체에서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본군의 노인 비율보다 반도 안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고령화 사회가 19.6%인데 노인은 보호는 41%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르신들 본질 책임을 져주자.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 집에서 편하고 익숙한 데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자. 우리 복지정책에 어르신 복지정책의 모토입니다. 그래갖고 영어로 하면 에이징, 나이를 먹는데 인플레이스, 집에서 먹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가시면 생전 못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청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요양시설 또는 노인 요양원을 가는 거를 최대로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잘했다고 저기도 많이 줬어요. 부상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서 이제 보험을 저희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럼 원스톱 서비스를 들어가실 적에 병명이 뭐고 어떤 상태고 뭐하고 퇴원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카드를 딱 써요. 병원에서. 그럼 그걸 보건소로 딱 갖다 줍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고 보건소의 간호사나 응원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병원을 늦게 간다든가 뭐 그게 없어요. 이와 같이 저희가 통합 돌봄 사업은 전국에서 제일 잘해요.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년 상 준 지가 4년 됐는데 우리가 매년 1등 했습니다.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쪽 보호분도 배우러 오면 내일 모레 서울에 있는 부총장 다른 시장들이 진짜 배우러 와요. 10몇 명이. 왜 배우러 오느냐? 2016 내년서부터 통합 돌봄 사업을 법으로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수들이 먼저 배워요. 시장들이 먼저 배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복지에 대한 문제를 좀 신경 쓰시고요. 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부분이 철도의 기적을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철도라는 것은 1시간에 250km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청정공항까지 33분이면 올 수가 있나? 철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치를 하는데 사실 저희 혼자서 유치를 했습니다. 다른 시장 돈만 냈어요. 돈만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이 우리 지역은 철도 역사 2개 놓는다. 너희들은 하나만 가져라. 그럼 안 껴주겠다. 그래서 우리 7천만 2개 역사를 놓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적이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절대 국가 사업
그냥 거절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음성은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3번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희는 한 번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말 좋죠. 얼마나 좋아. 청주공에서 본 영동 진천까지 가면은 가장 최단거리고 뭐하고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게 지금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리 개발을 뿌지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나왔다면 벌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어야 돼요. 그 길이가 우리보다 더 길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 이렇게 한 4, 5억 정도 걷어가고 진짜 할 수 있는데 저하고 논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게 금년 6월이나 12월 달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일은 사전에 만들어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진천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두서씩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삼성부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유종미를 거둬서 진천군의 발전, 진천 국민의 사무실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또 보은하고도 또 충북하고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기껏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역력하게 보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눈물 날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훈군이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500명에서 510명이에요. 출산율이 80명밖에 안 돼요. 병력이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는 인구가 느리고 500명이 늘고 출생을 하니까 반대도 기억해야 되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기 평가가 안 나네요. 우리 보훈에는 보고 하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더 500몇 명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훈군이 3만 명 되는데 장례식장이 5군데. 이런 데서 역할을 하려고 하기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 군수님한테 오늘 얘기 듣는 그런 모습, 그런 결과, 또 경험 이걸 보니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치솟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조합장을 3선을 하면서 농민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서 농민들 저 살까 농협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집행부고 또 많이 왔고 지금 이제 제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고민사항이 있는데 현재 32,000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청주에서 들어오려면은 서울 들어오는 것처럼 막히고 있어요.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진천에 아직도 사람들을 살 정도로 매력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종주 여건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경영하는 진천초병원에 전단을 옮겨주고 보로로 갔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군수님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래야 보니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 왜 생거진천인가? 정감목에 나오는 송도령님 같아요. 이제 시장 군수 지도자
뻥을 치는 친구들이 있고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거짓말 치는 친구,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고지식합니다. 제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 할 적에 충북지역 돈투장 푸직해졌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군수를 나올 적에 보통 중앙에서만 나오면 낙하산이라는데 저한테 그 말 한마디 없었어요. 여기 너무 많이 잘해줘갖고 그 정도로 관심 갖고 보훈도 관심을 가졌고 이런 부분인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내가 강의를 하려면 무지개 많은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뻣뻣하고 사그라지는 동네는 많습니다. 가수도 한때 인기 있고 어느새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170만이라는 관광객을 작년 재작년 30만 명에서 그렇게 늘어났어요. 5배가 더. 한때에 불장난인 것처럼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00만 원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하자. 말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농다리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3일 동안 해요. 금, 토, 일 3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매진대 토요일 그거 해서 교통 난리 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오는데. 그래서 그걸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3억 5천만 원인데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뭐냐면 버스킹, 공연, 가요제 이를 하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0만 원씩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6대 1이에요. 그럼 1시간 해주고 야 그건 빨리 안 된다. 그래서 올해는 5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만 3번씩 한다. 150만 원이잖아요. 이틀 하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500만 원입니다. 1년 해봐야 1억 5천 원. 그래도 아직도 2억이 남아요. 2억이. 그럼 2억 갖고는 보물찾기도 합니다. 마티즈 하나 차 어디 감춰놓고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 또는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하는 사계절이 명소화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성격을 바꿨습니다. 이게 실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공무원 조직은 진짜 안 하는 건 나쁜 놈들입니다. 망해더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뜨거운 감사받다 저희 오늘 여기 같이 오신 지역발전 위원분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진천에 보면 아주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CJ 제일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햇반을 자동으로 만드는 적인데 진천 쌀 생산되는 저기에 10%를 거기서 기업 재배해 줍니다. 그래갖고 진천 여러분들 본 쌀 맛은 모르겠어요. 진천은 저희들이 40kg 벼 한 푸대에 63,000원을 줍니다. 아마 보호는 6만 원 정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왜 56,000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저희는 뭔가 다르다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을이 되면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년도에 쌀 했던 게 팔리지 않고 그냥
대구로 누적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뭐 농업 동사 잘 짓기 때문에 벼를 재배하는데 질소 비료를 많이 쓰면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죠. 근데 맛은 뚜벅뚜벅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질소 비료를 적게 쓰면은 생산량은 떨어지면 쌀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쫑깃쫑깃 무지개 맛있어요. 사실 거기다 고추장 하나만 해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쌀 생산량이 적다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질소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 되도록 질소 비료를 적게 쓰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질소 함량을 조사해서 6,000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69,000원을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대신 그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나중에 농민들이 또는 농협이 쌀을 덤핑으로 팔 일이 없어요. 결국 지역에 이익이 아니냐. 이거를 농협을 도와준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을 도와준다. 이제 이와 같이 뭔가 우리가 해다 보면은 그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천에 그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금들 많이 내요. 그래서 그 세금을 4년에 100억을 뺏어갖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거를 논아주고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더 다양하고 특화된 분장을 추진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혹시 군 당국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신 여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 앉으셔도 됩니다. 찍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